안녕하세요. 문학축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엠마누엘 카레르의 코스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인 엠마누엘 카레르는 1957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1986년 28세의 나이에 발표한 코스염으로 문학의 천재라는 극찬까지 받았죠. 이후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대중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코스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86년에 발표된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겁게 몰고 가는 작가의 필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소설이고요. 평범한 일상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가는 대가인 헨리 제임스의 비견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게 만든 작품입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등골이 서늘하게 만들어 늦더위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법한 소설이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아네스란 이름의 부인이 있죠. 주인공에게는 제롬이라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염을 길러오고 있던 주인공은 어느 날 충동적으로 코스염을 밀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내 아네스가 장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면도를 마친 그는 집에 돌아와서 코스염을 민 자신을 보고 놀랄 아네스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죠. 그런데 정작 돌아온 아네스는 주인공에게 코스염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고 매우 자연스럽게 함께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주인공은 아무 반응이 없는 아내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평소 장난기 많은 그녀였기에 지금도 장난을 치는 중이라고 생각하죠. 두 사람은 세르주와 베로니크라는 부부와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역시 주인공의 코스염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마도 아네스가 그들과 짜고 장난을 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끝까지 세 사람 중 누구도 코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녁 식사는 끝나버리고 그제서야 주인공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인공은 아네스에게 먼저 코스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도리어 아네스는 그가 한 번도 코스염을 기른 적이 없다고 하죠. 그제서야 심각해진 두 사람은 말다툼까지 벌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까 헤어진 세르주와 베로니크 부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주인공이 코스염을 기른 적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주인공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다음날 아침 아네스는 먼저 출근을 하고 주인공은 출근을 하면서 과거에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궂게 장난을 쳤던 것을 떠올립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동료인 제롬과 사미나 모두 코스염을 민 것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역시 아네스와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죠. 그날 밤에 주인공과 아네스는 코스염 때문에 또다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두 사람은 각방을 쓰려고 하지만 같이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에도 아네스뿐 아니라 회사 동료 제롬과 사미나조차도 코스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주인공은 초조해지죠. 그는 자신과 아네스 둘 다 모르는 행인들에게 자기 옛날 사진을 보여주며 코스염이 있는지를 묻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주인공과 아네스는 외식을 하는데 코스염이 있는 자신의 사진이 인쇄된 신분증을 보여주자 아네스가 장난을 친다며 칼로 코스염 부분을 긁어내죠. 이 일을 계기로 주인공은 아네스가 자신에 대한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의심까지 들고 밤에 몰래 제롬에게 전화를 해 아네스와 이야기한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제롬이 다시 전화를 걸어 아네스와 통화를 하고는 그녀에게 주인공을 데려가라며 정신과 의사를 소개하기까지 하죠. 이렇게 되자 주인공은 아내와 제롬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충동적으로 가출을 하고 집에 전화를 해 아네스를 불러낸 다음 몰래 집으로 잠입해 제롬이 같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하지만 집에다 아무도 없었고 그는 여권과 현금을 챙겨 무작정 홍콩으로 떠납니다. 주인공은 홍콩에서 어디 숙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구룡반도와 홍콩섬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에서 노숙을 하듯이 지내죠. 그러면서 그는 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어 자동 응답기를 확인, 아네스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 하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충동적으로 홍콩을 떠나 마카오로 향하고 한 호텔에 짐을 풀고는 며칠 동안을 마카오 곳곳을 구경하며 다니죠. 그러다 어느 날 호텔에 돌아온 그는 아네스가 어떻게 알았는지
방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랍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그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주인공을 대하고 주인공은 샤워를 한 다음에 욕실로 들어가 면도칼로 목숨을 끊고 말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가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가벼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매우 무겁게 끝나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에게 원래 코스염이 있었냐 없었냐로 시작한 부부의 갈등은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고 말죠. 애초에 주인공은 아내 아네스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오래 길러온 코스염을 밀어버렸지만 그녀는 그에게 코스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아내가 자기 직장 동료 제롬과 짠 것을 넘어서 불륜관계였을 것이라는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장난극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를 미치게 만들어서 자살하도록 하거나 정신병동에 가두기 위해 꾸며진 음모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일단 이런 음모론에 빠지게 되자 아내의 모든 행실에 의심스럽게 시작하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끔찍한 비극이었죠. 주인공 가족의 파국, 나아가 그의 끔찍하고 참혹한 자살이라는 결말이 코스염이라는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애시당초 코스염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사실 사소한 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깨지는 것은 실제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약이 과장된 비약이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시작했던 이 소설은 주인공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느낌마저 받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이 소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있었던 코스염이 부정당하는 이 당황스러운 설정은 명백한 사실이 다수에 의해 부정당하는 상황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 그것이 부정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도주였죠. 그는 어떻게든 아내 아네스를 설득해보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여권과 돈을 챙겨 홍콩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카오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네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 떡하니 호텔방에 앉아있자 주인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행동 역시 도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죠. 주인공의 이런 모습은 명백한 진실이 부정당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쩌면 떠나는 것뿐이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그의 결말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끔찍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죠. 사라져야 했다. 꼭 세상과 연을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세계로부터, 자신이 알고 자신이 아는 세계로부터 어쨌든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필사적인 절규와 비극적인 최후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진실을 수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소설을 다시 읽어본다면 분명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더 자주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죠. 자신과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만한 명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상처를 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매우 가벼운 생각으로 자신의 코스염을 밀어버리고 아내 아네스를 놀라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결말은 비극이었죠. 코스염을 밀면서 주인공이 했던 생각이 상당히 의미심장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변화를 준 모습이
두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코수염을 기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코수염이야 한번 밀어도 곧 다시 기를 수 있다는 생각. 즉 언제고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가족이나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실수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내심에는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심하게 대해서 잠시 관계에 금이 가더라도 언제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부주의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관계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당연히 적거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조심하게 되죠.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자신감은 결국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와 아네스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깨져버리죠. 이를 생각하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밀어버린 수염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당연히 회복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코수염 줍줍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우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